면접을 담당하면서 입시 쪽에 좀 가이딩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좀 계기가 돼서 좀 설명을 하게 된 윤대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마이크가 예,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전과 추진과제,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핵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다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을 특목고로 만들겠다는 건 모든 학교를 대학처럼 선택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분들이 한 20년 전부터 이 기획안을 짰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획안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랑 맞물리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등장한 게 2003년인데 그때부터 이 기획안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더 이상 OMR 카드로 수능으로 당일 컨디션으로 OMR 찍어서 대학 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의 대학 만족도도 떨어지고, 근데 그거는 대학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냐면 교수들이 강의하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학생에 대한 퀄리티가. 그러니까 실례로 수능으로 대학에 들어온 애들 대부분은 서울대 의대 아니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좀 더 위의 학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학종은 좀 상황이 틀려요. 최소한 이 아이가 그 학생의 그 과를 가기 위해서 1년에서 3년, 최대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본인이 그걸 준비해서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만족감이 좀 큰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개정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완성도 높게 만든 교수진이 대부분 상위대학의 한 16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담당 교수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맞으실 겁니다. 예. 자,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고1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이 되고요. 현 초 3, 4는 중1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등부랑 고등부랑 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 그 차이가 잠시 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현재 초6, 이제 예비 중일들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이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시작이 될 겁니다. 중학교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현재 우리 중학교는 자율 학년제처럼 운영을 됐잖아요. 근데 이걸 개선은 자유학기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네 마음이에요. 1년 동안 했다가 한 학기 했다가 나중에 2년도 했다 이렇게 될 건데, 그건 요번에는 자유학기제고 이건 학교 선택인데 1학년 중에서 적용학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1학기가 될 수도 있고 2학기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1학년 1학기부터 시험 보면 부담이 되겠죠. 그건 예, 자유학기제 1학기에 하고 2학기는 이제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이 컨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3학년 2학기가 진로연계학기, 지금 요 시기인데 대부분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뭐 하냐면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무슨 영화 보죠. 그 주변에 놀러 다니고, 왜냐면 그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라에서 3학년 2학기에서 그 학생이 1학년 될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커리, 특히 3학년 2학기의 진로 커리를 정하는 거예요. 중학교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중학교는 어떤 진로 커리를 중심으로 쭉 짜갈 거고 어느 중학교는 어떻게 짜겠죠. 이게 뭐에 반영될까요? 학생부에 반영되겠죠. 그럼 이게 진학을 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안 되죠. 임의 배정이니까. 자, 교과별 진로단원 신설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진로활동하고
그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코딩 그리고 게임.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로 연계에 넣거나 이제 드론 같은 거. 설마 뭐 뜨개질, 자수 이런 건 없습니다. 펜아트. 한 대략 교육부에서 제안하는 게 130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중학교들이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 20여 가지가 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쫙 펼쳐졌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이 될까요? 우리 아이 중학교의 진로 학기, 이 진로 연계 학기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부모님들이 자문자답할 수는 없을 거고 중학교에 물어보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 혹은 이렇게 변형해서 이런 전공으로 가면 됩니다라는 제안은 CNC가 해주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PPL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수학이 제일 메인으로 자리 잡히는 게 수학 외에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고등 가면서 수업에 대한 구체화가 나타나는데 수학은 중등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뭐 충격까지는 아니고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죠. 예, 중3 과정을 중1 과정으로 이동시킵니다. 중앙값, 최빈값 등의 대표값을 중3에서 중1 과정으로 이동한다. 정리화 해석 일부 부분인데 뭔 얘기냐면 이미 중1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통계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단원의 점수대가 일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와서 변별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꼭 가르쳐야 되는 단원이다. 그러면 학년 이동을 하는 거죠. 네. 이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등과정에 중등부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은 별 특징은 없습니다. 보통 중2 때 우리는 많은 격변을 일으킵니다. 중2 때 최종적으로 수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피타고라스를 버리고 소크라테스를 취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과의 길에서 문인의 길로 들어선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40만 명 정도 등장합니다. 많게는요. 적게는 25만 명.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차 함수부터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함수가 등장하면서 수학을 힘들어 합니다. 아이들은. 자, 이제 중3으로 넘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중3의 고등과정을 중3으로 환원시킵니다. 환원이라는 건 15학년 개정교육과정에선 고1 과정으로 되어 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중3으로 환원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 아이들이 과도한 선행이 돼 있어서 고1 과정에서는 변별력으로 나타나기 힘들다가 아니라 이미 버리된 버렸다. 그러니까 버린 애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중등 과정에 한 번 더 넣자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하향해가지고 수학 과정을 내리고 있죠. 학년을. 이건 뭔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학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혼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문과예요. 영어도 안 돼요. 그러면 예체능인데. 국어도 안 돼요. 외국인인가 보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수학 고등과정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혹시 지금 현재 고등과정이 수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학생부만 보면 지금 예비 중일이죠. 초등도 학생부 있습니다. 그 학생부 30초만 보면 대학이 나옵니다. 학생부에서 홀로그램이 떠요. 어느 대학교 이렇게. 아시는데 조용히 계시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선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등과정 수학이잖아요. 그죠? 고등과정은 수상수화, 수원수투, 미적기하, 확통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상이 1학기, 1학년 1학기, 수하가 1학년 2학기, 수원수투가 2학년 1, 2학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적하고 기하, 확통은 고등학교에 따라서 2학년 혹은 3학년 때 선택을 시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근데 그 심플한 걸 싫어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공동수학 1, 2부터 해서 좀 다양하고 복잡하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왜냐? 키워드는 단순한 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 아이들 수준 차가 크지 않을 때예요. 근데 과목을 세분화하거나 성적을 세분화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이들을 세분화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특히 상위권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현재 수학교육과정 그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수학원 이게 지금의 수상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의 특징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수학 2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집합 명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수가 나옵니다. 이 대수가 원래 15교육과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수가 등장을 해요. 대수의 대표적인 메인 모델이 삼각함수가 등장하고요. 수열이 나옵니다. 미적원이 등장합니다. 자, 그동안은요. 요게 어느 과정에 해당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수학 1, 2가 수학, 상수학, 하예요. 그러면 수1, 수2가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데 아시는 분은 되게 잘 아실 텐데 수2가 미적의 기초입니다. 되게 많이 아시네요. 선행을 많이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건 중학교 때 끝내야 됩니다.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미적원이 있고요. 그 다음 확통은 그대로 확통입니다. 그러니까 미적, 기하, 확통을 지금 현재는 미적원, 확통 그리고 기하 대신에 이렇게 대수로 잡았는데 여기서 보통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좀 이따 또 수학 얘기 다시 할게요. 하나가 더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선택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점을 취득한 학점 은행제 방식으로 고등학교 운영을 한다. 가장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보통 1학년 1학기에 4-5명의 학생들이 4-5명의 학부모님과 가족 일당이 아이 하나의 등록을 위해서 데스크탑 4개 켜놓고 동시 접속합니다. 마감 전에. 이제 그 짓을 고등학교 때 하셔야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아이가 간 학교에 그 프로그램은 없는데 우리 아이는 굳이 저 옆에 있는 학교 걸 듣겠대. 거기 거 클릭해야 되잖아요. 접속 안 되면. 못 듣는 거죠. 되면 돼도 문제죠. 우리 아이가 A고인데 B고 수업을 듣는다. B고에서 그 아이를 굉장히 학생물 잘 써주겠죠. 그죠? 우리 아이도 아닌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서강대가 성균관대 가서 수업 들으면 서강대 교수가 성균관대 교수가 서강대 왔어 잘했어 D 이렇게 되는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제가 좀 더 거듭 말씀드리려는 게 전형적인 부분들 중에서 영어나 국어는 별 차이가 없고요. 수학입니다. 지금 일반 선택까지 대수, 미적, 확률 통계 나오죠. 그럼 진로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기존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외고들이 상경계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세요? 왜냐하면 외고에는 수원, 수투까지만 가르칩니다. 국제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학의 학종에서는요. 미적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미적을 하고 오라는데 외고애가 미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도외고나 최상위권 외고들은
미적을 개설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프로그램이 또 바뀌죠, 이렇게. 근데 그러한 대학들, 최상위 외고들의 외고들을 위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새로운 전공을 만들죠. 그게 뭡니까? 뭐 연대는 언더우드고요, 그죠? 성균관대는 글로벌이고 서강대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 예, 이런 식으로 영어를 붙이는 거예요, 과에. 그러면 그거는 영어를 배운 애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학종에서 컨셉을 잡는 거죠. 그래서 불리함을 최소한을 하고요. 고대는 한 수 더 나아가서 계열적 합성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서 수능도 안 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적으로 계열 성향만 맞추면 뽑겠다, 이런 학생들을 한 500여 명 넘게 뽑습니다. 대부분 특목고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전형이 됩니다. 자, 제가 수학 쪽 얘기할 때 미적2가 있잖아요. 그럼 저 미적2를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대 쪽에서 기하를 요구하는 공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적2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상경계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에서 뭘 세팅했나를 보셔야 됩니다. 중하위권 상경대에선 경제수학을 원할 겁니다. 근데 중상위권들은 미적2를 원할 거고요. 극상위권은 미적2에 인공지능 수학을 원할 겁니다. 저게 이산수학이라 해서 컴퓨터 수학과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수학으로 승부 걸어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저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요번에 신설됐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영어 발표와 토론, 영미 문학 읽기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으로 해결이 안 되죠. 어떤 게요? 발표력이요. 그리고 문학에 대한 디테일한 거, 심지어 다중 언어로 통번역하는 거 고등학교 때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시간상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거 안 하면 가능해요. 이거 안 하면 이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 서울대 연고대 어학계열을 가는데 미적2 기하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그잖아요. 대신 발표와 토론, 문학 읽기를 통해서 네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부모님들 어떻게 문학을 접근해야 되냐면, 그 돼지농장이라고 불리는 동물농장 다 아시죠? 조지오웰. 동물농장은 대부분 있습니다. 초사 때부터 읽더라고요. 이제 물어봐요, 아이한테. 넌 이해 가니? 엄마가 읽으래요. 엄마는 이해 간대? 내가 스스로 이해하래요. 재밌어요. 그래서 동물농장을 읽습니다. 읽고 어느 정도 이해가 끝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동물농장 다음은 조지올의 1984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다단계 형식이잖아요. 그 다음 라운드. 그럼 1984를 읽고 나면 멋진 신세계가 나와야 돼요. 비슷한 유의 책입니다. 이게 고구마 줄거리처럼 책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목고나 상급 대학이 원하는 독서 방식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냥 뜬금없이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가 아니라 하나의 책을 읽었을 때 그거와 연계된 혹은 작가 연계성, 그 내용 연계성을 추적해서 읽어달라는 게 저 부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 역시 체계적으로 중등과정부터 CNC가 해줄 겁니다. 제 이름 말고요. 그래서 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사회를 탐구라고 하죠. 탐구가 뭘까요? 수행평가예요. 탐구의 다른 이름은 수행평가처럼 조사해서 발표하고 발표 후에 피드백을 달아서 너가 그 발표를 통해서 얻은 점이 뭐냐까지 가는 게 탐구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지필이 아니라. 그래서 왜 사회 영역의 탐구라고 하느냐? 사회도 보고서를 쓰고 연구 논문을 씁니다. 그죠? 과학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안 했다. 고등학교도 안 했다. 대학은 원한다. 그럼 한 애들이 유리하겠죠. 어떤 애들인지는 아시겠죠.
뭐 수업을 계속 그런 탐구식으로 보고서식으로 하는 고등학교겠죠.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전체 내용의 79.45%를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2, 3은 선택 과목, 그리고 고1은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못 가요. 이거는 정성스럽게 하는 정성평가. 쉽게 얘기하면 현재 고등학교도 70%에서 90%까지 A 주는 그 정성평가 절대평가입니다. 위에는 9등급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고 여학생들이 언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냐면 2학년 2학기입니다. 왜요? 내신이 끝까지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내신이 못 나와요. 그럼 포기해야죠. 자, 여기서 돌발 퀴즈. 그러면 남학생은 언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할까요? 태초부터 탄생과 동시에 조리원에서 아이는 탄생과 동시에 나는 정시다. 엄마 아빠 재수 준비해라. 나에게 학종, 좀스러운 학종 이거저거 쿠폰 모으듯이 모으는 거 바라지 마라. 내가 담임한테 비비면서 해야 되겠냐. 쿨하게 난 OMR로 승부 건다. 근데 어쩌죠? 정시는 는 거 많지만 수능으로. 근데 상위 대학은 요지부동으로 학종으로 뽑습니다. 그 보시면 압니다. 정시로 뽑는 데는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청운의 꿈을 아는 대학. 청운대. 네. 먼저 물어보는 대학. 선문대. 뭐 이런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자, 포인트. 그러면 1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무진장 중요하죠. 근데 대학이 1학년 내신만 가지고 교과나 학종에 반영하기는 힘들겠죠. 반대로 1학년 내신이 무너지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풀텐션으로 고1 내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할 때 2년 동안 해야 될 저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시스템을 잘 갖춘 학교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고1 과정에서의 등급제고요. 고2 때부터 시작하는 성취평가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셔야 될 거,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인원이 많은 게 좋겠죠. 고등학교 인원이 많은 게 상당히 유리한데 인원이 많아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면 골치 아파요. 그죠? 특히 남녀공학에서 남학생들이 내신에서 밀리는 이유는 여학생들이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에서 성적 우수한 아이들 뽑으면 10명 기준으로 7명 정도가 여학생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도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많이 붙어요. 오죽하면 외대부고가 별명이 외대여고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그죠? 하나고가 오죽하면 남녀 비율을 똑같이 뽑겠습니까? 그랬어요. 명덕외고도 잘하면 명덕여고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체육대회 할 때 축구를 기본적으로 못하죠. 인원수가 안 생기니까. 이제 여축합니다. 그리고 남자애는 골키퍼 하고 그럼 마음 편해져요. 남자애들 위한 과목 이제 족구 이런 게 등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등급제로만 결정 날 일이 아니라 우리 여학생들이 그런데 서울대부터 해서 의대나 최사위 대학에는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많은 겁니까? 바글바글. 어디서 없던 애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서든니. 그죠? 그 여학생들이 학습 패턴이 일방적으로 외우는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량을 시간에 대비해서 못 따라붙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건데 체력이 안 돼요. 남학생들은요, 한여름에 아침 9시부터 오후 해 떨어질 때까지 축구해요. 방학 때. 신나게. 가끔 맛배기로, 야, 잠깐 쉬자 그러고 농구합니다. 그게 그들의 체력이에요. 카타르를 그들을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여학생들은 정말 앉은 자리에서 공부만 하잖아. 항아리처럼.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체력을 키우시기 위하면 일단 아파트 고층 가 사시고요. 따님은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전 그렇게 안 시킵니다만. 중요한 건 체력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중학교인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고등학교 가서 변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과목별 A 비율을 좀 내본 건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도덕이 85%가 A인 건 뭐 그냥 새삼스러울 일도 아닙니다. 이건 뭐 오히려 333 이렇게 나누면 욕먹어요. 중요 과목들이 수학이 48%대. 그죠? 수학이 48%가 A예요. 영어가 65%가 A고. 그럼 이게 변별력을 갖출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 A였는데 4, 5, 6 맞아요. 그러면 남학생 첫 마디가 자퇴입니다. 혹은 고등학교는 그냥 뭐랄까 인성을 쌓기 위해 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올 A를 맞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A 퀄리티보다 점수 퀄리티를 강요하셔야 돼요. 그래야 등급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교가 요 학교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수학 20%가 A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심하죠. 76.5%가 A입니다. 저건 그럼 학교 시험 문제가 쉬울까요? 아이들이 수학 천재들일까요? 네, 쉽죠. 그걸 뚫고 얘는 2를 맞아요. 그 어렵다는 A, B, C, D도 아니고 옛날에 F 했다가 어감 안 좋다고 2로 바꾼 거 아시죠? 네. 엘리트의 약자래요. 저희 아들이 얘기한 얘기예요. 2는 엘리트야 아빠. D는 들어온 놈이고 A는 A, B는 바보래요. 예. 훌륭한 발상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여기 수학이 46.8%. 보통 수학을 30에서 70%씩 A를 맞게 합니다. 지역의 중학교들이. S여중 마찬가지로 수학이 50%대 됩니다. 그 와중에 16%의 2도 있어요. 네. 자, 계속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 보시면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강남 3구도 다르지 않다. 네. 강남 3구의 학교 보시겠습니다. 54.8%가 수학이 A예요. 강남 애들 수학을 잘 안 해요. 시험 문제 우리 애들 잘 풀어요. 문제는 어렵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A는 맞아도 100점은 못 맞게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점수, 원점수다. 100에 가깝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97 정도 나오면 수행에서 깎인 거예요. 여학생은 97이 나오면 OMR 지필에서 깎인 거예요. 차이입니다. 수행에서 왜 깎였을까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3월에 내라는 거 9월에 내요. 선생님, 이게 제 책상 밑에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제 가방 밑에 있었네요. 죄송스럽네요. 야, 3월이야. 네. 냈으니까 점수를 줄게. 1학기 건데 2학기에 냈으니 5점. 네. 10점 만점에. 그래 애들이 선생님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네. 훌륭하다. 너 졸업장과 학생부는 학교에서 끊어준다. 학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수학 시간에 학원 교재 풀고 있는 애들 선생님 되게 좋아하겠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행에서 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복이죠. 뭐. 자, 강남 3구 다르지 않다. 계속 나옵니다. 용기 있는 참된 스승이라고 나오죠. 왜 용기 있는 참된 스승이냐면 비교적 수학을 표준 편차를 잘 맞춰줬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보다 더 훌륭한 과목은요, ABC 비율이 25%대 되는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우리 지역에도 몇 개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특목고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가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갖춥니다. 중학교의 내신도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자, 정시 파이터, 재수생의 탄생, 수포. 같은 말일까요? 보통 수학을 포기하다가 수능으로 가면 장수의 길로 들어섭니다. 장수하는 수도 아니고. 수학이 안 되면 최소 삼수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수학이 안 되는 건 창피하진 않아요. 다들 안 되니까.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건 영어가 안 되면 창피할 정도가 아니라 학원을 끊어요. 재종학원에서 영어 안 되는 애들 많습니다. 걔네들이 왜 그러냐? 통계, 제가 이제 이투스에서 한 15년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역 차별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역 5대 7대 지역 바깥의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를 포함한 강남 서초 송파 양천 그리고 저쪽에 중계동 이쪽 지역 아이들은 일단 중학교 때 대부분 수능형 영어가 어느 정도 마스터돼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받쳐놓은 것들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흐르면 2, 3등급대를 찍습니다. 근데 자기가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영어가 4, 5 찍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순도 99.9% 24K로 남자입니다. 여학생은 그런 케이스가 적어요. 왜 남학생이 영어가 안 될까요? 안 해오니까. 안 해오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 이과형 남자아이들에게 엄중하게 얘기하세요. 암기가 학습의 1순위다. 의대 간다고 나대시는 남학생들 많아요. 난 수학이 되니까 의대야. 의대생들 하루 일과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암기입니다. 외워야 돼요. 그 암기력 증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그리고 다른 학습까지 도미너로 교육해 주는 것이 CNC 영어입니다. PPL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PPL은 나옵니다. 네. 유튜브 보시면 아시죠? 가끔 광고 나옵니다. 대입의 큰 틀 이해하기. 자, 이제 부모님들에게 대입은 먼 나라 이웃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간 지 언제 대입이야? 훅 갑니다. 내일 수능이에요. 그죠? 저는 수능이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느낌이 들어요. 부모님들도 그 느낌이 드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올릴 것이다. 왜? 1학년만 내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등급제가 1학년만 나오니까 아이의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애시당초 내신 등급으로 학생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1, 2학년 등급이 나왔어도 그거를 평가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정성평가가 참 그런 뜻인데 정성스럽게 어떻게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과목별 세특을 봅니다. 과목별 세특 아시죠? 네, 초등학교 때도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걸 했고 그것에 매우 잘한다. 이러이러한 수학평가를 해서 이 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이런 것까지 했고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학습하려고 이렇게 한다를 씁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를 가는 아이들이 자소서 쓸 때 가장 쉬운 글쓰기의 보고가 과세특입니다. 근데 외고나 국제고는 그 과세특을 못 보게 해요. 평가에서. 그래서 뭐로 대체합니까? 자소서로 대체하는 거.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평가에 바뀐 개정교육과정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럼 부모님들이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니 이럴 거면 학생부 관리 잘해주고 학생부 종합전형 잘 준비된 학교가 낫겠죠. 그게 특목고예요. 그래서 22 개정교육과정은 특목고를 다시 불러들인다. 죽어가는 특목고에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영양제를 주는 거, 산삼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특, 창체, 이 다 학종에 표현되는 기본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옛날에 6등급도 어느 대학을 갔다. 요새는 못 그래요. 15개정 교육과정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다시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죠. 고1 때 6등급이었는데 꾸준히 관리해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과세특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원래 국문과는 저렇게, 분자생물학과는 이렇게. 어떤 학교들이 이렇게 써줄까요? 이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과학 2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분자생물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도 안 하는 수업의 학교에서 이걸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의 날을 피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마음만 아파집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고1 내신에 올인하고, 그죠? 2단계 학종관리 수능 대비로 수능 올인하고, 그러면 무슨 도박장도 아니고 맨날 올인이야. 그죠? 수행평가에 올인하고, 그러면 인성이 좋아야겠죠. 수행평가 혼자 하냐고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학생들은 중학교 때 잠적 기술을 이제는 고등학교 때 펼치면 안 돼요. 수행평가 4명이 한 조인데 조장은 당연히 여학생일 거고요. 남북통일 확률보다 드물게 남학생이 조장해요. 여학생이 1명 껴있으면 여학생 조장, 3명 있으면 여학생 조장, 남학생 4명이면 조장 섭외 여자애로. 그죠? 그 옆조 조장이 분배해줘요.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조장 넌 관리하면 되잖아 라고. 그럼 되는구나. 그러고 4명 다 휴대폰 끄고 잠적, 발표 당일 등장,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행평가 엉망, 징창. 그런데 여학생 1명이라도 껴있으면 매우 안심, 걔 혼자 다 해줌. 대본 만들어주고, 너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거 읽어줘, 너는 이거 해야 돼, 빠끗빠끗 웃어. 네. 그래서 남학생에겐 남녀고학이 좋고요, 여학생엔 여고가 좋은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학년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중1 때는요, 제발 책 좀 읽히시고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아이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고 준엄하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휴대폰에 독서 관련해서 그걸 깔아줬더라고, 앱을. 아이가 기가 막히게 그 앱은 2021년 4월 이후 방문 기록이 없어요. 어머니는 매달 자동 결제가 되는데 아이는 자동 스킵이에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안 읽는데 애가 왜 읽어? 그리고요, 제발 마루에 책 진열해 놓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집에 도서관도 아니고 TV 다 치워놓으면 안방에서 보는 거 몰라요, 애들이? 저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500인치 그냥 벽에다 그냥 벽면 걸어 놓으시고, 다만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전반 끝나고 5분, 10분 부탁드립니다. 책 안 읽히면요, 나중에 자소 쓸 때요, 얘가 이스라엘 쪽이나 파키스탄에서 온 애 같아요. 한글을 이제 끝냈구나. 근데 내가 대신 써줄 순 없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면접으로 승부 걸어라. 말은 또 잘해. 문맹이야? 자, 그래서 독서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때는 내신 관리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왜?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 내신 관리할 수 있는 컨셉이 되니까요. 당연히. 자, 목표 학교 설정. 아이고, 이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3학년 1학기 때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목표 학교가 11월에 결정이 나면 어떡합니까? 3학년 11월에. 그죠? 물론 그래도 보내는 게 CNC의 힘입니다. 까먹을 만한 PPA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신 관리는 2학년 때부터 하고, 학교 설정은 안 되더라도 지나기 힘들면 진로라도 잡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개 진로가 유산이면 안 됩니다. 아빠 엄마의 재산, 상속 이런 거. 중3, 예, 부모님들 각종 지금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3 때 할 일을 예비 중일 때 오신다. 앞서가는 거예요. 3년을 앞서가세요. 궁금한 건 우리 애가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 내가 만학도 전형으로 가게 생겼네.
의대를 40 넘어서 갈 수 있는 학교 있습니다. 진지하게 오시면 제가 진지하게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어머님도 학생부가 아이들 거보다 좋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고1 내신에 대한 집중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집중학습이나 시키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진로검사를 통해 자기이해 활동을 해야 되고요. 서울 진로 진학정보센터 가면 나오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부모님들이 약 47분 만에 포기하고 엎어버려요. 뭘 승인하라 그래서 로그인 했더니 내가 이미 가입돼 있다 그래서 다시 넣었더니 아이디가 틀리다 그러고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띠리리리리리 이러고 끝나요. CNC 오시면 예약과 동시에 저거보다 업그레이드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민 학과정보 마찬가지로 직업정보 탐색. 저도 궁금해요. 저희 아이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걔는 제 통장에 관심이 있어요. 학부모와 꾸준한 관심과 대화. 이건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보다는 똑똑하잖아요. 그 무식한 애를 계몽시켜야 되는 방법은 독서가 안 되면 대화입니다. 대화도 단절하면 얘는 무슨 짝이 날까요? 그래서 중일 학습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일은 이렇게 된다. 이건 이제 CNC에서 다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 여기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제 뒤쪽에 이제 저는 원래 조용필 공연에 앞쪽 기타 치는 김재동 정도였고요. 제 뒤쪽에 저희 CNC 온라인 CDP 프로그램에 이병희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제 관련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때 많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상담과 관련돼서는 학원 쪽에 문의하시면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시간이 나면 개별 상담을 가급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디바이스 대표 이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CNC와 함께 그 온라인 CDP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도입하는 시점에서 제가 직접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한번 질문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를 소개해 드리면 제가 목동이랑 꽤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업하고요. 바로 SBS 취직을 해서 20년간 방송기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목동에서 많이 생활을 좀 했고요. 2년 전에 나와서 스타트업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를 하고 LA 쪽에 있는 USC에서 이제 정책학을 하면서 이렇게 기술과 재능을 결합한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 창업을 한 서비스가 이제 오디바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으로 한번 이야기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정상인데요. 다들 이제 나의 꿈, 나의 정상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분들의 목표, 이게 아무래도 히말라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이제 내가 그 정상을 어떻게 갈 것인가, 다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정상에 올랐던 등반가들이 본인이 막 체력이 굉장히 좋다거나 지력이 뛰어나다거나 그래서도 이제 올라갔지만 셰르파라고 하는 그 경험자, 그 정상을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본 경험자와 함께 했을 때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험난한 여정일수록 경험자와 같이 동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디바이스는 이런 경험자의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 또 자녀가 희망하는 학과, 이런 대학생들을 원하는 시간에 굉장히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서울대 상위권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의 거점 국립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지금 200명 넘게 풀을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들 서비스 특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대학생 선배 멘토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그 학생의 스토리, 그 학생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런 대학을 왔는지,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가진 어떤 장점들, 그리고 그 학생이 줄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강점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학생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번 주에 그 학생이 이제 상담이 가능한 시간이 바로 뜹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에서 이제 예약을 할 때 시간을 잡듯이 그 학생의 재능을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약을 했을 때 약속된 시간에 저희들이 따로 뭐 줌을 연결하거나 따로 전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 학생과 다이렉트로 만나서 음성으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이 해당 대학에 다니는지 이제 해당 대학의 어떤 이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서비스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동기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요. 그 학생이 가진 역량,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스킬,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의 스토리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가진 어떤 가장 강점들, 이런 강점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재능 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왜 이런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수업 기간이 길잖아요. 장시간 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수험생 곁에서 계속 잔소리 해주는 어떤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부모님이 옆에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당연한 소리지만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대학의 선배가 옆에서 대신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학생들끼리도 어떻게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런 부분은 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학부모님들도 서로 어떤 너무 선을 넘는 어떤 고민이라든가 어떤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요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대신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수험생 당시에는 이걸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굉장히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한 학기, 두 학기를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 입시라고 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큰 골칫거리,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 대학 입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어떤 문제. 그렇지만 해가 지난다고 또 해결되진 않은 문제,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조금 연결로 좀 해결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해서 호평이 좀 되고 있고 언론의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어떤 서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평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비스는 지금 이제 CNC와 함께 온라인 CDP로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적당한 주기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CNC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겠지만 일정 기간마다 이렇게 저희들의 대학생 멘토링을 들을 수 있는 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면 좋을지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한 바에 따르면 뭐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봐도 대학 입시가 굉장히 복잡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뭔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곁에 이제 쉐르파처럼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지속적으로 내가 고민이 되거나 이럴 때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로 학생들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의 문제점을 보면 생각보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라든가 또 학생들이 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지나고 나서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의 어떤 멘토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좀 인터뷰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제 이런 어떤 경험을 듣기 위해서 뭐 친척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학생들을 찾아 헤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생각보다 이제 적당한 가장 정확한 학생들을 찾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찾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서비스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사람들을 쉽게 어떤 찾고 검색을 하고 바로 예약을 해서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녀분들 좀 진하게 관심이 많은 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영재고 어떤 학생들의 출신들을 오디바이스 안에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는데요. 기본적인 어떤 온라인 CDP 프로그램을 통해서 CNC에서 기본적인 횟수는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B2C로 제공하는 가격보다는 CNC 특별한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드바이스가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나만 잘났다라고 할 수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상을 오르려고 하면 베이스 캠프도 든든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뿐만 아니라 그 여정의 같이 곁에 있는 페르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어드바이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떤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에서 어드바이스와 함께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